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또 독감 백신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백신 관련 영상을 몇 개 한 게 있는데, 제 영상, 전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사실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좀 절실함이 느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사실은 이 백신, 예방접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백신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기 때부터 우리 아기들도 왜 태어나면 백신을 맞추고 예방접종 바로 이거는 안 맞추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맞춰야 된다. 안 맞추면 큰일 난다. 이런 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특히 서양에서는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이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보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게 참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유튜브 비디오나 이렇게 댓글들을 찾아보면 그래도 한국에도 깨어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그 한국 분들은 백신이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알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아예 그냥 마음을 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뭐든지 맹신하면 우리가 꼭 백신뿐만 아니라 뭐든지 안 좋잖아요. 뭐 종교도 그렇고, 뭐 사실 정치도 그렇고, 어떤 이념 그 논쟁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매사에 사실 뭐든지 맹신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미신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뭐든지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거, 또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거, 이런 건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서 있어서 가장 우리가 회피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요.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또 주변 분들한테 한번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정말 얼마나 있는가. 사실 대부분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야, 너 예방접종 우리 항상 맞는데, 물론 안 맞는 사람도 많고,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안 맞는데,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재료가 뭘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재료 한 3개만 말해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어떻게 만들어진, 이거는 분명히 자연적으로 생겨난 건 아닌 건 확실해요. 그쵸? 그럼 이걸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고,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을 거고, 이 재료를 떻게 배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을 거고, 또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려고, 이제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건 수익을 이제 거두려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그쵸? 그 뭐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백신 회사들이.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근데 이 우리가 백신을 아무 생각 없이 맞아왔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 예로 일본에서 가르드세일 백신이라고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알려진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가르드세일이나 뭐 여러 종류가 있던데, 그런 백신이 일본에는 사고가 많이 생겨가지고 고소가 많이 되니까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뭐 중단됐다시피 맞는 사람이 굉장히 극히 드물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엔 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맞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댓글 같은 데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막 댓글에다가 막 남겨도 그걸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물론 그걸 이제
걱정을 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조사해서 찾아보는 그런 스타일들도 많지만 또 그냥 맹목적으로 막 그런 걸 공격하는 그런 댓글들도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백신에 대해서는 너무 그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고 좀 지식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어, 이웃들을 생각한다면 영어를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알면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냥 구글링,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와 영어로 전 세계 정보에 접근하는 그런 그거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쵸? 영어가 아직은 전 세계 공용어이다 보니까 지금 이 화면에 틀려지고 있는 비디오들은 제 생각에 한 진짜 100년 정도가 지나면, 인류가 한 100년 정도가 지나면,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뭐 환경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정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그런 영웅 취급 이제를 받으실 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주류라고 하면 주류,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무조건 안전하고 백신을 맞아야 되고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고 막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 말도 저는 사실 언급하기 싫어요. 왜냐면 그런 세뇌 어떤 정책 세뇌 교육에 빠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말도 언급하기 싫은데 막 그런 단어도 만들어내고 뭐 한국도 미국처럼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흐름에 반대돼서 지금 조목조목 뭐 여기 보면 의사도 있고 언론인들도 있고 사회운동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박사들도 있고 여기 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다 조사를 해가시면 그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백신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노력하는 정말 자신의 면역까지 뺏긴 사람도 있고 자신의 뭐 정말 모든 걸 걸고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이 소셜 미디어도 요즘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유튜브, 트위터 이런 데서 또 이런 걸 다 센서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막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걸 자꾸 이제 뭐 그 센서를 하거나 아예 그걸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브라이트온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여기는 그나마 센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옮겨들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브라이트온 사실 웹사이트를 한국에서 또 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제 그 설명란에 이제 넣어 놓을 건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브라이트온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좀 이렇게 봐주시고 제가 또 말을 너무 길게 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안 보잖아요. 요즘은 짧게 가능하도록 짧게 포인트만 제가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진짜 정부가 하는 말, 뭐 정치인이 하는 말 아무도 믿지 마세요. 일단 아무도 믿지 마시고 스스로 본인이 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인터넷이 되니까 그쵸? 항상 중립적이고 그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시고 어떤 것도 그냥 배우지 않고 바로 판단하려고 하시는 건 진짜 그게 진짜 비과학적인 비논리적인 태도거든요. 뭐든지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영어를 좀 배우셔야 되겠죠. 영어를 배우셔서 이런 걸 검색을 해보고 들어보세요. 양쪽 다 들어보세요. 이쪽 저쪽 다 들어보고 여러 가지 한 사람만 또 무조건 보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다양한 국가에 있는 각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고 1986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막 들어오고, 그쵸? 케네디 대통령 말고도 누구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정말 많은 나쁜 진짜 악법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로널드 레이건 참 원망하는데, 그때 슈퍼팩이라는 미국의 그 정치에서 진짜 악 중에 최고의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팩이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그 또 도널드 레이건 시절에 1986년도에 이 백신 회사들이 얼마나 힘을 얻게 됐냐면 딱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태어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백신을 이제 지정하잖아요. 그게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게 의무화되면서 또 동시에 백신 회사들이 만약에 어떤 백신 사고가 나잖아요. 뭐 우리나라처럼 지금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신경 손상도 많아서 꼭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몸이 전신 마비가 된다든지 부분적인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폐증,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자폐증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사고가 많은데, 그런 어떤 백신 사고가 났을 때 백신을 제조한 회사에는 절대 고소를 할 수 없는 법을 통과해 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법이죠. 이 여기 전문가 패널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의 백악관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면 직접 찾아보세요. 백악관에서 정치인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이 사업체가 제약업계거든요. 글로벌 제약업계. 뭐 여러분들 뭐 이름만 얘기하면 많이 이제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고 해서 이름도 많이 알려졌을 텐데, 그 제약업계는 만약에 그 제약업계에서 만든 백신을 맞고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그 제약업계를 고소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법을 1986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백신 회사들은 날개를 다른 거죠. 자기네들이 실험을 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서 그 와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만약에 죽고 다친다고 해도 고소를 안 당하니까 이 백신, 그리고 또 마케팅 비용 하나도 없이, 수고 하나도 없이 매년 그냥 그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이런 사업 있나요? 세상에? 이런 사업이 없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백신 회사들이 돈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버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돈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정치인을 사고, 그 자기네한테 유리한 법은 만들고 불리한 법은 막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으면 뭐 이렇게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 같은 게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미국인의 80%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냐면 이제 그렇게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잡으면, 물론 지금은 부패된 정권이라서 사실은 뭐 그것도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그런 정부라면, 투명하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제 약값 같은 거를 이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리즈너블하게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약값이,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 같은 것도 똑같은 인슐린이 캐나다에 비해서 약값이 10배가 높은 게, 뭐 이렇게 협상을 노력도 안 하지만 협상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죠.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 그런 제약, 그런 것도 좀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약값 같은 것도. 그래서 지금 그런 국민건강보험 자체를 제약업계나 보험업계에서 맡고 있는 거죠. 그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깨려고 했던 버니 샌더스가 아주 효과적으로 막혔잖아요. 그분이 뭐 진짜 락스타보다 더 유명한 정치인이 됐는데,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결국은 2번 시도해서 이제 되지 않았는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은 아주 제약회사가
트럼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트럼프도 말은 막 뭐 약값 떨어뜨리고 제약회사를 내가 다 진짜 물리친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별로 한 게 없잖아요. 할 수 있었던 게 없는 건지 의지가 없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대중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거의 백악관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뭐 소셜 미디어 쪽도 이제 이런 제약회사에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의사, 뭐 전문가들, 언론인들이 있으면 이제 다 그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엄청난 이제 세뇌 교육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되고 있는데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 자체를 의심을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그런 또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 제약회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으면 제가 그런 얘기도 하기 싫지만 뭐 하여튼 특정한 이름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막 부르고 막 사람들이 또 근데 무서운 것도 뭐냐면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 절대 책 안 읽고 제 생각에 절대 뭐 이렇게 좀 복잡하고 왜 이렇게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냥 오락적인 그런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절대 그런 거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절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조사해 보거나 막 이렇게 좀 리서치 해보는 거를 아예 게을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말도 잘 믿는 사람들 있죠. 목소리 크고 남의 말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잘 쏟기 마련이죠. 근데 또 보면 많은 대중들이 정말 쏟고 있어요. 많은 대중들이. 그리고 쏟으려고 쏟는 게 아니라 자기가 쏟고 있는지도 모르게 쏟고 있다? 막 이런 거 진짜 더 무섭죠. 본인이 쏟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쏟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세뇌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많은 지금 세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저는 좀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깨어나게 된 거죠. 미국에 이민 가고 나서 또 병원에서 일하던 그 좀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분 덕분에 좀 많이 깨어났는데 그 뒤로는 뭐 한 번 깨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깨어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되게 부지런하시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시고 영어를 배우시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아무도 믿지 마시고 참 슬픈 일이지만 정보도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의사도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의사들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또 그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이나 의사들은 다 공무원화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람 몸을 낫게 하는 게 사업이 되면 그때부터 뭔가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뭐 그것도 너무 긴 이야기니까 제가 그만할게요. 뭐 과잉 진로, 뭐 과잉 그 약 뭐 이렇게 처방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하다 보면 너무 또 말이 많아져서 어쨌든 그래서 사람 몸을 정말 이 상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 핏줄에 바로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 주사기를 통해서 뭐가 그 안에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맹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먹여줘봤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정말 우리 자식을 사랑하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을 찾아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이 영상에 나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시면 정말 바로 핵심으로 접근하실 거예요. 이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그리고 그런 동영상들 찾아가다 보면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삭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 구글, 트위터 이런 데서 많이 삭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계속 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브라이트 온까지 이제 브라이트 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여기는 삭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를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에 그냥 한글로 돼 있는 정보는 너무너무 진짜 막 전 세계 정보에서 너무너무 작아요. 한글을 쓰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 한번 해보세요. 그쵸? 너무너무 작아요. 영어를 배워야 되고, 영어로 바로바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조사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